여러분, 지금 우리 집 안방에 도둑이 들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둑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름값 아껴가며 내일의 위기를 대비해 피땀 어린 세금으로 쌓아둔 울산의 석유 비축기지. 그곳에서 멀쩡히 보관 중이던 기름 90만 배럴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90만 배럴은 우리나라 전체가 약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정부는 계약 소홀로 이 기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눈뜨고 지켜만 봤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자동차 주유비, 집안 보일러 등유값이 도둑맞은 기름처럼 요동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그는 왜 하필 지금 우리에게 기름을 줄 테니 제발 가져가라며 울상을 짓고 있을까요? 이 은밀한 제안의 진짜 실체를 오늘 밤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평생 피땀 흘려 세금 내고 이 나라 일궈왔는데 정작 나라가 우리 비상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게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저처럼 이건 정말 아니다라며 가슴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살벌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하단 댓글창에 여러분의 울분을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뉴스에선 다 무너진다고 하고 주변에선 팔라고 하고 근데 딱 그 순간 남몰래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시 울산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선배님들 중에는 젊은 시절 그곳 공장에서 땀 흘리며 나라를 일으키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해안가를 따라 끝도 없이 늘어선 그 거대한 은색 탱크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높이가 아파트 몇 층 높이는 좋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철통들 말입니다. 그 탱크 하나하나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건 단순한 검은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듯 정성껏 채워넣은 석유 비축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겪었던 그 모진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기름길이 막히거나 국제 기름값이 미쳐 날뛸 때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네 집안 온기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 비상금이자 생명줄 같은 존재죠. 그런데 지금 이 든든했던 비상금에 커다란 구멍이 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살벌하게 말이죠. 최근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서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로 홀랑 팔려나갔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습니까? 90만 배럴. 숫자로 들으면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백만 대가 동시에 멈춰서도 모자랄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 땅에 우리 세금으로 지은 우리 탱크에 보관 중이던 기름인데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 배에 실려 떠나버린 겁니다. 선배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장독대에 가뭄을 대비해서 쌀을 가득 채워뒀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작 흉년이 들어서 배가 너무 고파 장독을 열어보니 쌀은커녕 바닥에 쥐 한 마리만 남겨져 있는 꼴입니다. 그것도 우리 허락도 없이 누군가가 더 비싼 값을 부른다고 몰래 다 팔아버린 거죠. 이게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돈 앞에서는 계약도 신의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이 냉혹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진실이 이번 사태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축기지가 정작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기는커녕 외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창고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 황망한 소식에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의 에너지가 이렇게 허무하게 증발해버렸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기름이 왜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의 실체를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정부는 그저 계약상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울산에 저 거대한 기름 탱크들을 지어놓고 외국 에너지 대기업들에 방을 하나 내준 겁니다. 우리 탱크 비어있을 때 너희 기름 존 여기다 보관해라. 대신 우리가 전쟁이나 큰 위기가 닥쳐서 기름이 급해지면 너희 기름을 우리가 먼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국제 공동 비축 사업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름을 먼저 살 권리를 우선 구매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살벌한 약속이 이번에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돈 앞에서는 계약도 신뢰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냉혹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생리를 우리 정부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걸까요? 상대 기업은 중동 전쟁 위기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다른 나라에서 훨씬 더 비싼 값을 부르자마자 우리와의 신의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러고는 울산 탱크에 들어있던 기름 90만 배럴을 그대로 빼서 해외로 팔아치운 겁니다. 선배님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땅에 우리 세금으로 1년 내내 닦고 조이고 관리한 비축기지가 정작 국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외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무료 창고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내는 그 아까운 세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지 않으십니까?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나라는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 외환 보유고 넉넉하니 걱정 말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평생 일구온 직장과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됐습니다. 이번 원유 사태도 똑같습니다. 정부가 관리 하나 잘못해서 우리 비상금인 비축유를 놓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빚더미이자 위기의 신호탄입니다. 계약상 어쩔 수 없었다는 그 무책임한 말 뒤에 숨겨진 무능함 때문에 이제 우리는 중동 전쟁이 터질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주유소 가격표만 쳐다봐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선배님들, 나라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우리 기름을 놓치고 발등 찍힌 정부가 이제 와서 허겁지겁 대안을 찾는다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대안이라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러시아의 푸틴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한국아, 우리가 기름 줄게. 제발 우리 것 좀 써줘 하면서 말이죠. 과연 이 제안은 우리를 살릴 동아줄일까요? 아니면 우리 목을 쪼에 밧줄일까요?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 살벌한 뒷거래의 진실,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평생 쌓아오신 세상 보는 안목을 존중하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진실을 아주 생생하게 풀어내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한번 제대로 보시죠. 러시아의 그 강력하다던 지도자 푸틴이 눈물을 찔끔 흘리며 우리에게 제발 기름 좀 써달라고 읍소하는 이 기막힌 장면 말입니다. 한국아, 제발 우리 기름 좀 써줘. 우리가 싸게 줄게 라고 말하는 푸틴을 보며 어떤 분들은 허허, 우리 국력이 이제 러시아 대통령도 쩔쩔매게 만들 만큼 대단해졌구나 하며 가슴 뿌듯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선배님들, 우리는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오며 뼈저리게 배운 진리가 하나 있죠.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고 특히나 저 살벌한 국제사회에서 갑자기 굴러들어온 떡은 반드시 그 뒤에 무시무시한 계산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푸틴은 지금 왜 이렇게 체면도 다 구기면서 우리에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걸까요? 사실 지금 러시아는 사방이 꽉 막힌 캄캄한 방 안에 갇힌 꼴입니다.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지고 미국과 유럽 같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숨통을 아주 바짝 조이고 있죠. 기름은 땅만 파면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이걸 사줄 곳이 없는 겁니다. 창고에는
기름이 썩어가는데 전쟁터에 보낼 총알을 사고 군인들 월급 줄 현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때 푸틴의 눈에 번쩍 뜨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는 돈도 정확하게 잘 내고 기름 정제하는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이 안정적이고 든든한 고객만 낚아챌 수 있다면 당장 급한 불을 끌 현금을 확보하는 건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이 쳐놓은 그 촘촘한 포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살벌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제시한 기름값, 이게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저렴합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 기름값이 자고 나면 치솟는 지금 같은 시국에 이 제안은 며칠 굶주린 사람 앞에 놓인 고소한 고기 냄새와 같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이 고기를 덥석 물었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공공의 적으로 찍어서 왕따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은밀하게 거래했다가 우리 수출길마저 막혀버리면 그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만드는 자동차, 반도체가 해외로 못 나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머니 사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뉴스에서는 절대 대놓고 말해주지 않는 진짜 속사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울산의 비축유 90만 배럴을 허무하게 놓쳐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 푸틴이 던진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셔야 할지 말아야 할지 피가 마르는 고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우리 비상금인 비축유만 든든하게 탱크에 꽉 차 있었어도 푸틴의 제안 따위는 콧방귀 끼며 단칼에 거절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총칼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바로 이 기름 한 방울로 상대방의 목줄을 죄고 흔드는 자본의 전쟁입니다. 푸틴의 은밀한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한국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서 전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려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궁금해집니다. 푸틴의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중동 기름만 믿고 가기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살벌하고 위태롭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적글모를 갈등이 왜 하필 우리네 평범한 집 거실, 전등불과 주유소 가격표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중동 전쟁의 진짜 시나리오와 우리 자산을 지킬 비책, 이제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선배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그 유난히도 춥고 막막했던 겨울 말입니다. 기름값이 자고 나면 2배, 3배로 뛰어서 연탄 한 장 아쉬워하고 기름 한 방울이 무서워 보일 보일러도 마음대로 못 돌리던 그 시절 말이죠. 주유소마다 끝도 없이 늘어선 차들을 보며 정말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며 밤잠 설치던 기억, 아마 우리 선배님들 가슴속엔 어제 일처럼 생생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며 이 나라를 일궈온 세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살벌하고 잔인한 위기가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지금 뉴스만 틀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저 끝모를 싸움. 이게 왜 우리 집 주방 가스레인지 불꽃이랑 상관이 있고 우리 자식들 자동차 기름값이랑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전 세계 기름의 목줄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 때문입니다. 이름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기름의 20%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좁은 골목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이란이 총성 한 번 크게 올리고 백길을 꽉 막아버리면 전 세계 기름 시장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기름값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살벌한 경고입니다. 지금도 주유소 가격표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데 리터당 2,000원, 3,000원 시대가 오면 우리 서민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이제 좀 쉬어보려는데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우리 노후 자금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울산 비축유 90만 배럴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름만 든든하게 탱크에 꽉 쥐고 있었어도 중동에서 총을 쏘든 배를 막든 우리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우리 세금으로 지켜줘야 할 그 마지막 비상금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대가가 이제 우리 선배님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우리 자식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선배님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차 기름값만 몇만 원 더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돌리는 등유값이 오르면 당장 내일 식탁에 올라올 배추값, 묵값이 뛰고 공장 돌리는 전기료가 오르면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끼고 모아서 마련한 그 소중한 자산 가치가 가만히 앉아 있는 사이에 야금야금 깎여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나라가 우리 발등을 찍었다고 지금 상황이 IMF보다 더 살벌하다고 말씀드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국가는 안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총칼로 휴전선을 지키는 것만이 안보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이 기름 안보,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게 진짜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 우리 기름은 남의 나라 배에 실려 나가버리고 우리는 이제 와서 러시아 푸틴의 눈치를 보며 기름 좀 싸게 주면 안 되냐고 빌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원통하고 화가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는 못 믿겠고 기름값은 자꾸 오르고 푸틴은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각자도생의 시대에 우리가 내 소중한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장 확인해야 할 생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그 해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 기름이 어떻게 우리 발등을 찍었는지, 그리고 저 멀리 러시아 푸틴의 울상 뒤에 어떤 살벌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나도 모르게 에이 하고 혀를 차며 화도 나셨을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이 나라를 위해 피땀 흘려 일해왔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 나라는 대체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선배님들, 이제는 화만 내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나라가 우리 비상금을 제대로 못 지켰고 우리 주머니 사정을 남의 손에 맡겨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내 재산을 지키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선배님들을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생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저녁 뉴스부터 유가 지표와 환율을 아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오늘 기름값이 올랐네, 물가가 비싸네 하고 한탄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환율이 요동치고 기름값이 들썩인다면 그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평생 자식들 안 먹고 안 입으며 아끼고 모은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의 가치는 가만히 앉아 있는 사이에 야금야금 깎여나가는 거거든요. 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누구보다 먼저 읽으셔야 합니다. 둘째로, 러시아 기름 문제. 이건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기름을 싸게 받아서 당장 우리 집 주유비 몇만 원 아끼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랑 노는 나라라고 찍혀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면 우리 자식들 먹고 살 길은 더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멀리 보는 길인지 이제는 우리 선배님들이 똑똑하게 따져보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러시아 푸틴의 저 은밀한 제안, 선배님들이 보시기엔 독이 든 술잔인가요? 아니면 일단 마시고 봐야 할 생명수인가요? 러시아 기름이라도 싸게 받아서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는 의견도 있을 테고, 나중에 자식들 수출길 막히면 어쩔 거냐? 절대 안 된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로 선배님들의 귀중한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선배님들의 생각이 나라를 바꾸는 등불이 됩니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선배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정독하며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힘을 얻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도태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끝까지 지키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뉴스에서는 절대 대놓고 말해주지 않는 저 살벌한 경제적 진실들을 끝까지 파헤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무서운 경제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날카롭고 명확한 진술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선배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